안녕하십니까. 고용 서비스 기반과 김동현 서기관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그림판 만들기 마지막 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 만들기 과정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림판 외형 만들고 그리는 기능 만들고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그려보는 것까지 했고요. 오늘은 객체를 선택하고 변경하고 삭제해보는 부분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구성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속성과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기를 바라는데, 이게 이제 속성이라는 게 그 클래스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함수라는 것은 클래스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타낸다 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해 놓으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만들었을 때, 뭐 속성 값으로는 x값, y값, 그리고 포인트의 색상, 그리고 위스, 얼마나 크게 그리느냐라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정의를 했었고, 함수는 이제 선언자, 생성자, init 함수가 있었고, draw 함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구현하지 않은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seeker 함수와 sinner 함수인데, sinner가 저기 맞나요? 아무튼 뭐 하나는 두껍게 만드는 함수고 하나는 얇게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우리가 그린 점을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점점 더 두꺼워지게 만들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클래스의 속성을 변경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with라는 변수를 이번에 다뤄볼 건데요. with는 각 도형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점의 크기가 되지만 뭐 선 같은 경우에는 선의 두께, 사각형 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선의 두께가 되겠죠. 텍스트의 경우에는 글자 두께가 되도록 이제 구현을 해볼 거고요. 이 모든 각각의 클래스마다 with가 적용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다 이제 그 두께 변수, width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는 도형의 with를 변경시키는 함수를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2의 값을 가지도록 하고 with는 생성될 때 2의 값을 가지도록 하고 플러스가 될 때마다 1씩 커지고 마이너스가 될 때마다 1씩 작아져 가지고 1과 10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클래스의 상속이란 것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껍게 만드는 시커 함수와 이제 얇게 만드는 시너 함수를 포인트 클래스에 대해서, 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렉탱글, 서클, 텍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다 구현을 해볼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 반복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상속을 통해서 그 함수를 구현했을 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각각의 클래스들의 부모 클래스를 정의하고 부모 클래스에서만 한 번만 seeker 함수와 sinner 함수를 구현하면 나머지 클래스에서는 그 함수를 구현하지 않아도 이 기능이 다 동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로 해서는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따 같이 구현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상속은 이제 클래스 사이의 관계인데요.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부모 또는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라는 것은 그 부모 클래스의 속성과 함수를 그대로 다 이어받는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의 것들을 유전적으로 이어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부모의 것을 이어받습니다. 대신 부모님과 나는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상속한 클래스들 중에서 제가 부모님과는 다르게 내 함수를 구현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 함수를 다시 구현하기만 하면 부모 것보다 자식 것이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따가 그 크기 같은 위스 두껍게 하는 티커 함수나 시너 함수를 보고 그런 것들의 예시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현할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아마 코드량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이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난 시간에 3번을 했었죠. 3번을 불러온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4번으로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다 되도록 저희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옆에 이 오른쪽에 클래스, 우리가 생성하는 클래스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클래스가 실제로 어디 저장되어 있냐면 오브젝트 어레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오브젝트 어레이에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는지 당연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저장되어 있겠죠. 근데 어떤 순서로 저장되어 있고 어떤 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요 인포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때마다 그게 실제로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리스트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윈도우에 리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리스트 프레임 점 그리드 로우는 0, 로우 스팬은 3.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끝까지 다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컬럼은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프레임 안에 리스트 박스를 생성하겠습니다. 리스트 박스라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아이템이 하나씩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위젯을 말합니다. 제가 이거 구현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K 안 쳤네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보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리스트 박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각형을 그리면 사각형, 원을 그리면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리스트가 하나씩 채워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앞서서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리스트의 그 클래스들이 채워지면 그걸 선택하고 두껍게 만들고 얇게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한 버튼 함수들을 일단 먼저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만드는 김에 한꺼번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두껍게 버튼 생성 1차원적으로 리스트 프레임에 들어가게 되고요. 텍스트는 플러스 리스는 4. 커맨드는 일단은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드는 로우는 1, 컬럼은 0. 시간이 없으니까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버튼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버튼 텍스트는 백입니다.
그리고 로드인데 컬럼은 1이겠죠. 사실 스티키는 별로 큰 상관이 없는데 다 지워버리죠. 어느 쪽으로 위젯이 만들어졌을 때 어느 쪽으로 이제 달라붙게 만드느냐인 건데 그냥 가운데 있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우는 우리가 그렸던 것을 지우는 버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오늘은 오타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천천히 먹고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버튼들을 다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 딜리트 키가 나오고요. 이제 여기에 함수들이 하나씩, 클래스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클래스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미 리스트 박스라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객체가 하나 생성될 때마다 그걸 그냥 리스트 박스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언제 클래스가 생성되냐면 저희가 점과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생성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눌러서 드래그 한 다음에 뗄 때 생성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 클래스 마우스 L 다운 일 때 여기 보면 오브젝트 어레이에 집어넣어주죠. 점 그리기 모드라면 이제 집어넣어주는데 여기에 그냥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리스트 박스에도 표시하자. 그래서 리스트 박스 점 인서트 엔드 가장 마지막에 넣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넣냐? 포인트. 점이니까 포인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텍스트라고 쓰면 됩니다. 참 쉽죠? 예. 이걸로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될 걸로 예상합니다. 마찬가지로 라인 하고 해볼까요? 하면 원을 그리면 에러가 났네요. 엔드가 네네. 항상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TK가 빠졌죠. 이게 혹시나 싶어서 높아심에 말씀드렸는데 이 TK가 뭐냐? 라고 하는데 이제 제일 위쪽에 보면 저희가 처음에 TK-인터라는 라이브러리를 TK로 부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TK-인터라는 라이브러리에는 이미 end, 대문자 end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값이다 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 라이브러리에 있는 end 값을 쓰겠어 라고 이제 저희가 선언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원을 그리면 서클이 하나 들어왔죠. 텍스트를 그리면 텍스트 뭔가 있어야 되겠네요. 텍스트 하면 텍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빼기,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리스트 기본 기능으로 이렇게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구현 안 해도 선택하는 것까지도 자동으로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버튼을 눌렀을 때 요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는 것들을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딱 누르면 삭제되도록 하는 것 구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두꺼워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보다 딜리트 먼저 한번 지울 수 있는지 지우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기능을 구현하려면 딜리트 버튼을 눌렀을 때 함수가 실행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 함수를 정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버튼 이렇게 정하죠.
원래도 그렇게 정했을 겁니다. 제 성격상 제가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버튼 함수를 생성해 주면 됩니다. 지우기 함수. 일단 객체 리스트에 뭔가 들어있는 경우에만 이 함수가 동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if len 오브젝트 어레이가 0보다 큰 경우, 우리가 만들어진 객체를 저장하는 이 오브젝트 어레이라는 이 배열이 0보다 큰 경우에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일단은 저희가 리스트 박스에서 몇 번째 아이템을 선택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커서 셀렉트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임의로 만들었는데요. 리스트 박스 점 셀렉션 이라는 함수는 내가 어떤 몇 번째 거를 이제 선택했는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커서 인덱스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배열 형태로 여러 개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저희는 이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첫 번째 거를 선택했다고 보고요. 선택한 아이템을 지웁니다. 지우는 건 어떻게 지울까요? 오브젝트 어레이에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뺄 때는 po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인덱스.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에서도 지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delete.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건데요.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건데, 오브젝트 어레이 배열에서는 뺄 때는 pop이라는 함수를 쓰고 리스트 박스에서는 delete라는 함수를 씁니다. 아마 만든 사람이 좀 달랐나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리면 이 렌더라는 함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객체들을 그려주기 때문에 아마 이 빠진 것들을 지우고 다시 그리게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각형을 지워볼까요? 렉탱글을 선택해서 잠깐만요. 지금 에러가 났네. 그리드에 넣었군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리드가 아니라 저쪽. 생성할 때 넣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선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짠! 선만 지워집니다. 다시 서클을 지우면 지우고, 렉탱글 지우면 지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눌러도 아무 동작을 안 하고, 다시 그리면 사각형 들어가고, 누르면 다시 지우고. 이런 식으로 딜리트 버튼이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능만 들어가도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윈도우 그림판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윈도우 그림판에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지만 이 기능은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던 기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OOP로는 이런 기능도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껍게 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두껍게 얇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각 클래스들이 두껍게 하는 함수 그리고 얇게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들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다 일일이 구현을 하겠습니다. 두껍게 만들기 함수. 일단 먼저 포인트에 두껍게 만들기 함수를 구현해보면요. 함수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께는 플러스 1, 위스를 1 키우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한정 커지면 좀 그러니까 셀프.위스가 10보다 크면 그냥 10보다 크면 셀프 위스는 10으로 하는 겁니다. 예, 다 했습니다. 얇게 만들기 함수도 구현하면 충분히 예상되시겠지만 1 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1보다 작아지면 1로 다시 만드는 거죠. 위스가 0이 돼버리면 그려지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두껍게 만들거나 얇게 만들거나 할 때 값이 이제 1과 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했는데 이것을 보시면 텍스트에 대해서도 구현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해서도 구현하고 이런 게 사각형 클래스에 대해서도 구현하고 원에 대해서도 구현했습니다. 그럼 5개 클래스가 전부 다 스티커 함수랑 시너 함수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그릴 때 보면 그리기 함수에 이미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위스를 다 반영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리게 되는데 아까 보니까 텍스트일 때는 여기에는 이제 위스가 안 들어가 있네요. 위스가 들어가도록 텍스트 함수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폰트를 정하면서 같이 정해 주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요. 셀프 곱하기 5 셀프 위스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각각의 클래스들이 두껍게 하는 함수과 얇게 하는 함수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혹시라도 이게 너무 좁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나중에 소스 코드를 받아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우개 함수 위에 위치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두껍게 만들기 같은 함수 똑같이 지우개 함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리스트 박스에서 몇 번째 아이템을 선택했는지 보고 CS의 첫 번째 값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아이템을
두껍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합니다. 오브젝트 어레이에서 커서 인덱스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그냥 티커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그려주면 되고요. 얇게 버튼 함수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구현이 됐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어딘가에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셀렉션. 이렇게 하면 점점 두꺼워지고 이렇게 하면 점점 얇아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 수도 있고 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텍스트 되면 이거 되게 엄청 작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위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왔다 갔다 적용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각의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만드는 듯한 기분이 드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클래스들은 다 각각 별도의 관계가 있는 클래스들은 아니고 부모 클래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클래스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약간 좀 길을 돌아왔는데요. 이제 다시 더 효율적인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포인트, 텍스트, 라인, 렉탱글, 서클 이 5개의 클래스에 공통된 함수가 있습니다. 피커랑 시너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들을 안에 있는 내용도 똑같죠. 그래서 그거를 부모 클래스가 되는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걸 하나 만들고 객체라는 뜻의 오브젝트 클래스를 만들고 그것을 각각의 클래스들이 상속받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면 좀 어이없을 만큼 간단하긴 하는데요. 부모 클래스 만들기라고 해서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항상 어떤 클래스든 간에 생성자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공통된 거니까 XY 값이 하나만 있을지 2개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컬러랑 위스 값만 가지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고요. 셀프 컬러는 컬러 셀프 위스는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껍게 만들기랑 얇게 만들기 함수는 전에 만들었던 함수들을 가져와서 복사해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러면 부모 클래스가 이제 두껍게 만들기랑 얇게 만들기 함수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상속이란 걸 하면 일단 이 자식 클래스 포인트, 텍스트, 라인, 렉탱글, 서클에서는 이 함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과감하게 삭제하겠습니다. 이 삭제되는 걸 보시면 이 10줄의 코드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코드가 퍽퍽 줄어드는 느낌이 들면서 속 시원한 느낌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귀찮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속이란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왔고요. 그럼 이제 지우긴 했는데 이게 상속이 되지는 않는 상태고, 그럼 어떻게 상속을 시키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시킵니다. 포인트 옆에 선언할 때 얘는 얘의 자식이에요 라고 오브젝트 이렇게 하면 상속이 된 겁니다. 이 괄호만으로 상속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상속이 된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인도 오브젝트도.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각각 우리가 만든 포인트, 라인, 렉탱글, 텍스트, 서클 함수들은 다 이제 같은 부모를 가지게 되죠. 오브젝트라는 부모를 가지게 되고, 이 클래스들은 뭐 원래 프로그래밍 용어이기도 하지만 형제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형제 클래스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손자 클래스, 뭐 손녀 클래스, 할아버지 클래스,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거고요. 뭐 많게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하면 다 만든 거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각각의 클래스는 seek 함수랑 신호 함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브젝트라는 자기 부모 클래스가 그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이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글씨의 두께가 아니라 글씨의 크기로 이제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게 아무리 크게 해도 10이면 요 정도 크기인가 봐요. 요거보다 더 안 커집니다. 근데 요 크기는 너무 좀 아쉬우니까 이거를 한 5배 정도 키울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앞서 잠깐 얘기했던 오버라이딩이라는 기능을 써야 되는데요. 다른 클래스들은 다 이제 이 seek 함수랑 신호 함수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형태로 이 함수를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가져와서 이 텍스트 클래스에 별도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1씩 조정하지 않고 5씩 조정하겠어. 그리고 10이 아니라 50까지 이렇게 가자. 그리고 여기도 5씩 조정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지면 이건 뭐 마찬가지로 1로 1이 아니라 5 정도로 할까요? 네, 5 정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어떻게 여기다 안 붙였네요. 여기 50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똑같이 이건 똑같은데 똑같은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썼을 때 텍스트 플러스 하면은 이만큼까지 커지게 되고 작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작아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함수의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르는 기능인데요. 뭐 저는 굉장히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드렸지만 뭐 사실은 응용을 하자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9회인가요? 9회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회차, 11회차는 이제 초보자들이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파이썬으로 그림판 그리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에는 이제 원래 일정대로라면 메신저 만들기인데 메신저는 사실은 이 앞에 두 개보다도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줄이고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그 다음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진짜 간단하게 아주 맛보기만 하는 정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자연어 처리나 안 그러면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에 시작해서 어느덧 이제 6월 거의 말까지 왔는데 사실 제가 예상한 거에 한 반도 채 못 왔습니다. 그래서 좀 요새 마음이 급한데 영상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속도가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항상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